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광윤의 시사진단입니다. 흥미진진한 삼국대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후보가 벌이는 대선 경쟁은 그 어느 대선 때보다도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문재인, 안철수 후보는 단일화에 성공할 것인지, 박근혜 후보는 야권 단일 후보를 넘어설 수 있을지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은 날이 갈수록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통령 선거의 승패는 어느 한 가지 요인으로 좌우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는 구조적이고도 우발적인 요인들이 겹쳐 승부를 가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강한 주무기를 갖고 있는 후보가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후보든 네거티브 캠페인을 벌이기 마련인데 주무기가 강한 후보는 약점을 덮어버리고 선거전을 자신의 주도대로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 후보는 나름대로의 무기들을 갖고 있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후광과 특유의 인간적인 매력, 위기에 처한 새누리당을 여러 차례 구해낸 위기관리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광에다 부드럽고 겸손한 리더십을 갖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정보화의 아이콘에다 기존 정치 체제를 탈피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정치 세력 측면에서 보면 박근혜 후보의 새누리당과 문재인 후보의 민주당은 대한민국 정치를 이끌어온 양대 세력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정치 체제에 대한 민심 위반이 심각하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의 제3대안으로서의 공간도 그리 좁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팽팽한 삼각구도의 행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구도 속에서 승부를 결정지을 만한 무기는 아직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든든한 지원자도 됩니다만 거꾸로 부담으로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시대에 대하여 당초부터 순리대로 접근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대로 줄 것을 말로 주고 말았습니다. 사과 기자회견으로 과거사 문제가 일단락되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야권에서 두고두고 이것을 이슈로 삼으려 할 것입니다. 박근혜 후보가 본인의 약속대로 얼마나 국민 통합적인 노력을 하는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국민 대통합의 약속과는 달리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당내 비주류조차 포용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새누리당 바깥의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지 의구심을 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후보는 그동안 만만치 않은 지도자임을 입증해 왔습니다만 그 명성에 맞는 콘텐츠를 아직까지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만의 브랜드를 각인시키지 못한다면 대통령의 딸 새누리당의 대표 이상의 평가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계기로 대선 주자로 급부상했고 끝내 민주당 후보로 선출될 수 있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수석비서관과 비서실장을 지내기도 했습니다만 오래전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과 변호사 활동을 함께 해온 평생 친구이자 동지입니다. 공적으로 사적으로 깊은 인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노무현 정부에 대하여 강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노무현 정부의 오류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을 하면서도 친노라는 시각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의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와는 별개로 노무현 정부에 대한 여론은 그리 호의적이 않다는 점이 문재인 후보에게는 커다란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통합 행보에 비하여 문재인 후보가 민주대 반민주의 시각을 노출하고 있는 것도 친노 프레임에 갇혀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문재인 후보가 이를 뛰어넘을 만한 정치적 경륜과 식견을 보여준 바도 없습니다. 이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림자에 머무르고 말 것입니다. 안철수 후보는 정치권에 입문한 지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오랜 세월 정부화의 대표주자로 떠올라 있었습니다. 꼭 안철수 후보가 아니더라도 제3후보에 대한 갈망은 늘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계기로 안철수 후보가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안착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낡은 정치 체제에 대한
반감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보는 우리 국민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방송 출연과 책 출간 등을 통하여 정치 신인답지 않은 통찰력을 보여줌으로써 정치 지도자로 뚜렷하게 떠올랐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신선한 이미지를 주는 것은 정치권의 신인인데다 아직 기존 정당의 몸을 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안철수 후보의 일거수일투족은 검증 대상이 됩니다. 안 후보의 몸과 영혼이 얼마나 깨끗한지를 유권자들은 유심히 관찰할 것입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선거공학상 기존 정치인을 영입할 수밖에 없는데 이 과정에서 시행착오들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꿈꾸는 새로운 정치를 혼자서 감당할 수 없다고 할 때 과연 어떤 사람들과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를 보여줘야 하는데 그것이 기존 정치 패러다임과 차별화를 하지 못할 때는 신상품의 이미지에 금이 가고 말 것입니다. 안철수 후보가 야권 후보 단일화에 참여하는 것 또한 낡은 정치 체제에 투항하는 것으로서 신상품으로서의 가치는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안철수 후보는 어릴 때부터 폭넓은 독서를 해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지도자가 되는 데 있어 소중한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선 안철수의 생각이란 책 정도의 수준으로는 국가 경영의 책임자임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원론적인 수준은 웬만한 지식인이나 정치인들이 갖고 있습니다. 안 후보가 기존 정당과 정치 지도자들의 구성을 뛰어넘는 대한민국의 길을 말할 수 있을 때 제3후보로서의 입지를 굳힐 수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안철수 후보는 정치 현장에서 훈련받고 검증을 받은 바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불안하게 생각하는 유권자들도 상당수 있음을 명심하고 자신이 얼마나 뛰어난 국가 경영 리더십을 갖추고 있는가를 입증해야 합니다.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볼 때 새 후보가 가진 나름대로의 매력과 능력을 어느 정도 인정할 수는 있습니다만 흔쾌하게 다음 5년을 믿고 맡길 만한 후보는 아직은 눈에 띄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대한민국 대통령이 슈퍼맨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끌고 갈 만한 힘과 지혜를 두루 갖춘 후보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는 과거에 머물러 있고 안철수 후보는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 같은데 힘이 붙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우리 국민들이 미처 몰랐던 자신만의 주무기를 크게 부각시키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